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일 밤 10시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현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당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금희 원내 대변인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당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했다.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상상황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 의원총회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고 실제 비대위 발족과 관련된 의결은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당의 운영 등을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소속 의원 89명이 참석했으며 현재가 비상상황이라는 해석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1명은 김웅 의원이라고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당이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정국위 및 정국위 일정은 조만간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양 대변인은 최고위를 소집해 결정하고 이를 공고할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정국위나 상임정국위를 열어 비대위 전환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절차가 복잡합니다. 의원총회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연합통신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대위로 전환하려면 합당한 명분과 당헌당규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것이 없다. 비대위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셈인데 서 의원은 비대위로 가면 당헌당규상 해석의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제명되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불씨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쉽고 순리적인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도 비대위를 반대한다면서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그만두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원내대표직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새 원내대표를 뽑고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만들지 말고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역할을 겸하면서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새 지도부를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만들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양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들 다수가 비대위로 가자고 했으니까 그쪽에 힘이 실릴 것 같은데 문제는 그쪽으로 갈 경우에 이준석 당대표가 비록 당권은
정지된 상태이지만은 당대표는 당대표입니다. 가 반발을 할 때 이게 과연 돌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비상 상황에 오게 된 데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비대위를 만든다 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먹히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논리 모순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상 상황이 맞느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한때 2대1로 앞서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지난주에는 동률이 되어버렸다. 이걸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걸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여당이 비상상황이라면은 국가적 문제가 생겼을 때겠죠. 어디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은 당 지도부가 집단적으로 몰살을 했다든지 또는 대통령 주변에 큰 일이 일어났다든지 이 정도를 비상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언론 비판이 많다, 이걸 가지고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대한민국을 책임진 정당인데 하는 데 대한 의문 또한 저는 듭니다. 이런 일을 만나가지고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각나는군요. 1980년 8월입니다. 즉 전두환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5.18를 수습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한 미군사령관이 존 위컴 대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기자 두 사람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문제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전두환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전두환을 막을 사람이 없다. 한국 사람들은 레밍은 나그네 쥐라고 그럽니다. 들쥐라고도 번역하는 사람이 있던데 정확하게 말하면 레밍은 저 북구에서 사는 학명으로는 나그네 쥐라고 그러더라고요. 레밍처럼 무조건 전두환 세력을 따라가는 이들이므로 전두환의 집권, 대통령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잘못 와전이 되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근성은 레밍과 같다. 즉 앞에 우두머리가 달려가면은 뒤에 그 들쥐들은 무조건 따라가서 좀 절벽으로 떨어지든지 바다로 들어가서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한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레밍, L-E-M-M-I-N-G, 레밍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냐 하면은 앞에 리드가 달려가면은 그 다른 쥐들은 무조건 그 우두머리를 달려서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벽으로 가면은 절벽으로 가서 다 떨어져 버리고, 또 강은 건널 수가 있지만 바다는 건너지 못하잖아요. 바다로 들어가면은 그 뒤에 그 쥐떼들이 몽땅 바다로 들어가서 집단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밍의 집단 자살은 상당한 그 연구 대상인데, 지금 국민의 힘이 보여주는 행태도 레밍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비상 상황입니까? 지지율은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6월 1일 지방선거를 잊었습니까? 그게 2달 전 아닙니까? 2달 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압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달 후에는 또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여론은 자주 바뀌고 28%라고 생각, 지지율이 28%밖에 안 된다. 그 여론이 과연 올바른 여론이냐 이런 걸 봐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 지지율이 정상적인 국민이면 60%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도 28%밖에 안 되는 것은 국민들이 그 마음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국민들은 선제를 잘하고 홍보를 잘하면 금방 40, 50%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여론에 겁을 먹고 레밍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는 공포에 질린 이런 모습, 이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세력이 이렇게 겁을 먹으면 됩니까? 누구로부터 겁을 먹습니까? 민주당의 공세, KBS, MBC의 공세, 여기에 겁을 먹고 비상상황이다 해가지고 이런 허중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진짜 비상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지 말고 순리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순리대로.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순리대로 안 했기 때문이죠. 청와대 조급한 이전, 그 순리대로 된 겁니까? 또 이준석 징계 순리대로 된 겁니까? 이준석과 관련된 혐의가 사실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아닙니까? 이준석을 당권 정지 6개월 그렇게 하면은 이준석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았습니까? 이것저것 잘못 판단한 게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이럴 때는 처변불경이라고 그럽니다. 처변불경. 병고를 만나도 놀래서는 안 된다. 놀라면 끝납니다. 지금 이건 위기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면 국민의힘 여기서 끝장나는 수가 있다. 그 나무 위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레밍의 생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기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